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11,570원, 11,570원에 비중은 몇 %세요? 50%.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네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시은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성에너지 사실 어제 하락장에서도 12%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일단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도 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대성에너지 역시도 1%대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내일 시장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가장 걸리는 것은 비중입니다. 네. 이 종목이 그동안 시장의 해지성, 특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수급이 일부 종목군에만 쏠리고 있는 현상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테마가 우리가 대응을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밤에 중동 쪽에서 전면전 안 하겠다라는 내용들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무너질 수가 있는 게 또 이런 종목군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비중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좀 굉장히 상승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좀 반등을 했을 때 비중은 반드시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띄워주세요. 차트가 띄어 걸 보게 되었을 때 일정 라인대 특히 13,000원 라인대를 뚫고 올라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익절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라인대가 안 가더라도 현재 비중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반드시 조금씩 덜 필요가 있어요. 원래 한 종목에 10% 20% 담는 거 아니고 테마 종목에 50% 담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좀 급등락에는 유의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비중 조절은 꼭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흥하해운요. 네, 흥하해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000원에 30%요. 3,000원이면은 그때 지정학적 리스크 처음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시청자님. 고점 때요. 네, 그래도 매수가까지 거의 다 왔네요. 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 그리고 어느 선에 매수를 해야 되고 타이밍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어느 알겠습니다. 정도, 네, 지금 테마잖아요, 지금. 네. 테마주인데, 내가 지금 한 보름 전에 그때 이거를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뛸 때, 네. 최고 고가 때 산 거예요. 네네. 적쳐도만 400만 원까지도 봤었고, 밑으로 떨어졌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네. 할게요. 지금 대한해운이 안 그래도 시간에서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지금 흥하해운이 아니라 대한해운인가요? 흥하해운인가요? 네, 흥하해운이요. 예.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해운주 내에서는 가장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운주 내에서 뭐 테마성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성격이 좀 있다고 하지만 대장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흥하해운이 실적이 또 안 좋은 기업도 아니에요. 실적도 굉장히 좀 받쳐주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테마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얹혀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크게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외국인이 지금 이틀간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은 매수를 좀 보여준 상황.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은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면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저는 전면전까지는 불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경을 2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경이 중앙에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두 나라를 넘어서서 어떻게 이제 전면전까지 치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사실 전면전은 좀 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처럼 이제 공중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서로 미사일 타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슈 플레이가 계속 되면 될수록 해운주들이 부각을 꾸준하게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기술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게 중장 기평들이 전부 다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 자리에서 크게 빠진다 해도 2,300원만 이탈 안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2,300원의 흥하해운이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저는 일단은 한 차례 매도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현 라인을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4,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4,000원대까지는 일단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좀 투자 전략을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4,000원대까지 만약에 흥하해운이 돌파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저라면은 일단 지금의 추세대로면 반 정도는 매도할 것 같아요. 한 반절 정도 매도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4,000원대를 흥해온이 저항을 맞고 안 빠지고 오히려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신고가 부근대까지 한 번 더 보셔도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 홀딩을 하셔가지고 근데 만약에 4,000원대에서 좀 크게 저항을 맞고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위쪽에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구간에 매물이 좀 많거든요. 그럼 위쪽에 대한 매물은 거의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이 크게 실린다 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레인지로 보면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로 좀 챙겨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고점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그때 상한가 쳤는데 혹시 전쟁 뭐 이렇게 하면은 다시 또 상한가 또 칠 수 있나 한번 좀 여쭤봐 주실래요? 네. 그 부분 본부장님 좀 네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 이스라엘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은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보다는 지금의 이야기가 나와봤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은 안 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슈가 나오면 수급이 쏠린다는 거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급이 쏠린다는 것은 언제든지 상한가 아니면 20% 이상까지 어느 정도 급등락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사실상 중동 리스크 부분들은 한 2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그럼 여기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전쟁입니다. 전면전이겠죠. 전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제 타격 부분들. 그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제 뭐 지상전이나 뭐 공중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알파로 나온다 하게 되면은 분명히 저는 상한가를 갈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재료긴 하지만 그 뒤에 또 뒤따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팔로업이 돼야겠죠. 팔로업이 돼야만이 어느 정도 더 강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팔로업이 되지가 않고 만약에 뭐 갑자기 전면전을 안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화합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갑자기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를 올렸던 건 단순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욕심을 부릴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 상황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일단은 4,000원대까지 무난하게 간다고 아직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까지 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하고 홀딩을 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제거를 해두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더 홀딩한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일단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흥하해운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의 5% 가까이 상승 중인데요. 또 내일 시장에서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13번님이 휴마시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396원에 10%, 3,000원 위에서 매수해서 한참 되셨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김시인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휴마시스 오늘 25% 급등했고 현재 시간외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시청자분께서의 매수가까지는 안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휴마시스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또 체크해봐야 하는 게 수젠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현재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 트리거를 만들어낸 종목이 수젠텍이라는 종목이다 보니까 수젠텍의 상승이 꺾이는지 꺾이지 않는지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이 오를 때 기사에 대한 헤드라인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맞아요. 한 달 전 대비했을 때 네. 5배 오른다. 그런데 수치들을 자세히 보면은 1,000명이 안 돼요. 한 500명, 600명 이 정도이다 보니까 또 주변에 코로나 걸린 분들이 조금 꽤 있으시던데. 몇 없으신 분들이 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과거와 대비했을 때 이전만큼의 파급력은 거의 없다라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코로나 기간 때도 진단키트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고 실적 굉장히 잘 나왔을 때에도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진단키트 M&A 하는 거 이전만큼의 실적 낼 수 있어?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계속 나왔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시청자분께서의 그 매수세, 보유한 그 물량들보다는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이제 좀 이렇게 돌아왔는데 수젠텍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네. 수젠텍이 가장 먼저 상승 트리거를 만들어냈고,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개별적인 이슈 붙이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승할 때 거래량 동반해서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그동안 매집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점 대비했을 때 현재 얼마 올랐냐? 90% 정도 올랐다 보니까 지금 저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거에 따라서 수젠텍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휴마시스 역시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대응이 아니라 만약에 수젠텍이 살짝 꺾였을 때 반드시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이제 보합에서 나오시면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현재 이제 매수한 비중까지 올라가려면 100%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현실적이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이전처럼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은 반등을 했을 때 조금씩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휴마시스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3% 넘게 상승 중입니다. 김시인 팀장님께서는 반등을 노려서 좀 탈출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374번님 SM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82,0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이 바닥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최신옥 본부장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엔터주 바닥 언제인지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는 네네. 것 같아요. SM 바닥이 맞을까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까지는 왔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 뭐 상반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못했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제 주요 앨범 판매량이 좀 많이 줄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굉장히 좀 컸던 부분들. 다만 이제 SM이 상저하고, 그러니까 즉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주요 아티스트들이 4분기 때 대거 좀 지금 다시 또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거 아티스트들이 지금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주가를 조금 더 끌어내려왔던 부분들이 NCT 쪽에 대한 좀 루머, NCT 멤버에 대한 루머에 대한 기사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내려왔다라고는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많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SM이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10%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그냥 바로 올라가면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추가 매수를 굳이 진행하지 마시고 홀딩을 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만약 여기서 SM이 조금 더 빠졌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이번 주죠. 이번 주 내내 만약에 58,500원대, 58,500원대나 59,500원대 여기 라인을 SM이 계속 지지를 해준다.
SM이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지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59,500선에서도 저는 추가 매수는 일단 가능하다고 봅니다. 59,500선에서 보게 되면은 앞전에 주봉으로 보니까 대부분 다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어느 정도 좀 밑꼬리를 달고 결국엔 휩소로 밑꼬리 달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반등이 들어와줬던 그런 턴오버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59,500원을 이번 주 내내 한번 지켜보시고 SM이 만약에 59,500원 내에서 계속해서 보합을 유지하든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일단은 한 차례 추가 매수는 좀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여기서 SM이 만약에 밀리게 될 경우에 밀리게 되면은 하단폭까지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저는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하락폭까지 이제 최대로 열어두게 되면 저는 아마 48,000원대까지는 일단 열어둘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라인에서 일단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에는 분명히 와 있다. 다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에는 와 있지만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추격 매수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지금 자리를 보합을 유지해 주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고 지금 자리를 유지해 준다면은 추가 매수를 좀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또 손절가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은지박님께서 인벤티지 랩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5,800원에 30% 단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김신 팀장님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사실 오늘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비해서는 상한가 간 종목도 있어서 그런지 좀 상승폭이 조금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뭐 상한가 간 종목이 DX, VX 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급등락이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초에 시총 자체가 1,000억이 안 됩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 대비했을 때 이미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저점에 대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린 좀 테마성의 변동성이 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더 버텨보자. 일단 이 얘기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저는 하반기에 바이오 섹터는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중심이 되는 게 단연 비만 치료제이지 않을까. 결국 지금 수급이라든지 주가를 더 움직이기 위해선 뭐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필요하긴 하나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분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비만 치료제 약이 상륙한다라는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고 일라이릴레라든지 혹은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버텨보고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거래일과 오늘 보면은 수급에 대한 주체들이 외국인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바이오가 빠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일라일릴리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기대한다. 조금은 더 가져가 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9619번님, 우리 기술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2,300원대시고요. 비중 40%로 굉장히 많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10% 넘기는 급락에 들어와서 오늘 좀 반등 기대하긴 했는데 반등이 3%로 조금 미약합니다. 네네. 좀 원전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끝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원전주에 대한 시장 관심은 끝나지는 않았다고는 보고 있고 네. 이제 사실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금액이 그래도 생각보다 크지가 않잖아요. 금액이 크지가 않은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생각했던 그 기대와는 좀 다른 부분들도 일단 주가에는 영향을 좀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지금 3일째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들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다시 좀 더 전환돼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결국에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게 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일단 우리 기술이 계속해서 단독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모멘텀은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이제 작년
작년에 대한 원전과 움직일 때를 보게 되면은 다소 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주가를 보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슈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급을 받고 다시 또 안으로 잠기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좀 이슈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주가의 급등력도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연일 며칠 또 상승이 나와주고 좀 그러한 색깔들이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 쪽에 대한 투심도 충분히 저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기술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6개월 선에서 충분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마감은 해준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애매하게 어느 정도 선에 걸치면서 마감을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아래 좀 중장기 평가에 다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은 높겠죠. 전일 밑꼬리가 달렸던 구간대까지 한 번 더 리스테스트 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다만 이제 그 구간에서 이탈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기술은. 만약에 지금 라인에서 한 1790원대, 그러니까 1750원대 큰 폭으로 잡게 되면은 그 안을 만약에 우리 기술이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하단을 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앞전에 어떻게 보면 급등이 나왔던 그 시작 지점까지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구간은 아직까지 추세가 좀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1750원 이 라인을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굳이 지금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그대로 비중 가지고 있으신 거 홀딩을 하셔도 충분히 저는 해당 라인만 지켜주면은 수익권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와 손절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다 보니까 종목 고민 있으셨던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되고요. 계속해서 강현금 매니저와 함께하는 주도락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